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단원을 배우고 있냐면요. 시간, 공간, 운동이라는 단원을 배우고 있고, 지금 여태 동안 배웠던 거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시간의 표준에 대해서 배웠고, 시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 공간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공간 위에 한 위치와 다른 위치 사이의 간격, 그거를 거리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거리의 표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운동에는 빠르기가 있다. 그 빠르기 중에 속도에 대해서 배웠고, 속력도 배웠죠. 중학교 때 속력 배웠는데, 새롭게 도입된 속도라고 하는 개념 배웠고, 그 다음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인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의 특징,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분석하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힘이 튀어나왔느냐? 힘은 운동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에 힘이 나온 거거든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힘의 정의, 뭘 힘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힘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찾는 거예요. 힘의 종류를 알고 그 힘의 종류를 찾는 겁니다. 찾기. 그 다음에 이 힘의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종류를 찾아서 그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인 알짜 힘을 찾는 것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힘, 뭘 힘이라고 하나요? 중학교 때 뭘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잘 안 나죠? 물리에서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힘이 물체에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에 가만히 있었던 항아리가 깨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군가 그 항아리를 깼거나 아니면 항아리가 밑으로 떨어졌거나 어쨌든 그 항아리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합니다. 또한 가만히 있던 공이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요? 맞아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거든요. 또는 막 굴러가던 공이 갑자기 멈춥니다.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도 변합니다. 그래서 힘이란 물리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이게 막 흔들려서 좀 그러네요. 변화시키는 요인, 이걸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모양이 변했다,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한 겁니다. 운동 상태가 변했다,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한 거예요.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동 상태가 변했다.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건 속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속도 변화가 생겼다? 그게 운동 상태가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 변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가속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가속도가 생겼다? 그 물체에 뭐가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걸 힘이라고 우선 정의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운동 상태의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힘을. 힘 어떻게 표시하나요? 화살표로 표시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화살표 이쪽에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화살표 표시할 때
처음 출발점, 이게 바로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방향, 이게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 이게 힘의 크기가 되죠. 이렇게 힘을 표시를 합니다. 힘의 단위로는 뭘 쓰나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뭘 써요? 유명한 과학자 이름이죠? 뉴턴을 씁니다. N이라고 쓰고, N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거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그러면 그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어떤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과 20N이 작용했어요. 이 힘,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 이거는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거나 똑같은가요? 한 개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맞죠? 30N이 작용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 30N이 이 두 힘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합력이 되는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한다? 두 힘과 같은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두 힘의 크기의 합만큼 합력 크기가 구해진다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한 거고요. 이번에는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여기 20N이 작용하고 여기 10N이 작용했다고 합시다. 이 힘과 이 물체에 작용한 이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 구해보면 이 물체에 결국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한 거랑 똑같나요? 하나로 표시해보면. 그쵸.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 작용한 거랑 똑같아요? 10N이 작용한 거랑 똑같아요. 이 10N이 이 두 힘의 합력이 되는 겁니다. 자,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의 합력 구하려면 힘의 크기가 큰 방향으로 합력의 방향이 되고요. 두 힘의 차만큼 합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30N이 작용하고요. 위쪽으로 40N이 작용했어요. 이럴 때는 합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물체 결국 어디로 가나요? 힘의 크기가 큰 이쪽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이쪽으로 비스듬히 갑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힘과 평행한 두 힘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이게 두 힘의 합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3대 4대 5, 그래서 여기 몇 뉴턴인가요? 50N이죠. 이 50N이 30N과 40N의 합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힘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구해서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고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는 힘의 종류를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의 종류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책상 위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해 보세요. 자, 우선 선생님이 먼저 표시해 놨는데 책상 위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우선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F중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 물체에는 요 힘만 작용하나요? 만약에 요 힘만 작용했다면 이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있죠? 가만히 여기 멈춰 있죠? 왜 그런가요? 책상이 얘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책상이 떠받드는 힘은 요 중력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 왜냐하면 아래로 안 떨어지게 얘를 떠받들어야지 얘가 안 내려가니까 떠받드는 힘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 윗방향이고요. 이 물체가 닿는 표면이 물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떠받드는 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항이라고 쓸게요. 이 두 힘 중에 어느 게 더 큰가요?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중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항력이 더 클까요? 항력이 더 크면, 수직 항력이 더 크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어디로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얼마입니까? 0이죠. 합력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거 좀 도전해 볼게요. 지금은 뭐냐면, 이 자동차가 A랑 B 짐차를 끌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짐차를 하나의 물체로 보고 이 두 짐차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찾아서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도, 다른 말로 알짜힘이라고 하는데 알짜힘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자동차가
끌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끄는 힘, 여기를 오른쪽으로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 힘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나요?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인 왼쪽이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F마라고 쓸게요. 근데 이 두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죠. 이 물체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 F중은 아랫방향이고요. 근데도 아래로 안 떨어지죠. 이유는 요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고 그 힘을 우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수직 항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 모든 힘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하나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이 물체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제일 클까요? 우선은 얘가 아래랑 위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직 항력과 중력은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끄는 힘과 마찰력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기 때문에, 그쵸? 자동차가 끄는 힘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수레에 작용하는, 짐차에 작용하는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이고,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건가요? 자동차가 끄는 힘에서 마찰력을 빼는 요 힘이 짐차에 작용하는 합력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